길로 안내해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는 뭐 사고가 있나 싶어가지고 내리 따라갔더니 팔공산 쪽으로 네? 팔공산 쪽으로 아니 저 꿈이 다 들어와서 장천 쪽으로 안내가더니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서 단지를 또 역으로 들어왔어요. 다음에 뭐 걸어가는 것이 그럴 때 네. 야 이게 정신 무슨 알고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완전 AI네. 밤에 늦게 먹는 양 오늘은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실무 역량 강화 중에 선동 교육입니다. 또 앞으로 또 글쓰기라든지 다른 또 유형의 실무 역량 강화에 계속해 갈 텐데 주의사항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연설이든 스피치 뭐 그런 유형 잘 못하다가 이거 받으면 열심히 하면 내일 또 확 달라지고 이런 마법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바로 주어드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조금 돕는 어떻게 잘 좀 준비할 수 있을까 돕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을 하는 사람이 이건 잘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를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수선이 그러고 오늘 네. 보통 지부장들에 몇분 참석했고요. 네네네. 이제 포항에서 이제 국장님하고 부국장님 오셨다가 오후 이따가 일정까지 있어가지고 가시는데 시간적 여유가 된다 하면 수석님이 예. 오늘 주제 맞추기는 맞출 때 네. 좀 여기까지가 됐던 어떤 사안이 있으면 뭐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 조금 강의를 좀 풍성하게 좀 길게 해주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뭐 시기는 시기만 네.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 역량 강화라서 이렇게 먼저 나가서 이렇게 막 풍부하게 할 얘기보다는 실습하는데 그럼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녁에 7시 40분에 포항에서 교육이 하나 있어서 오늘 포스코 산해하천지에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6시에 출발하면 되니까 시간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저거 뭐예요? 네? 시간 하죠. 이럴 때 대비해서 항상 많이 전화를 좀 오늘 더 좋은 선동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예. 저는 말할 일이 비교적 많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 잘하대라는 소리가 저는 되게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 잘하대라는 게 꼭 말만 잘한다라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을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 마음을 봐주길 바라는 그 상황에 더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말 잘하대 이렇게 이 피드백이 돌아올 때는 저는 그게 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이라는 것도 재능이기도 하고 또 유독 또 말을 또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조리기 잘 못하시구나. 예전에 주대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강의를 부탁드리면 거의 수면제 폭탄이었어요. 한 10분쯤 지나면 거의 다 자요. 한 번은 그분 교육 제가 한 3-4번 정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도 자다가 진행을 못하는 놓치는 이런 사태도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글을 쓰시면 정말 주옥 같은 글을 쓰세요. 너무너무 이렇게 훌륭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탤런트, 자기 탤런트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게 좋다 나쁘다 아까 제가 말했죠. 말만 잘하더라 이런 표현처럼 나쁘게 들릴 때도 있지만 좌반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연설이든 설명이든 얘기해야 될 때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사용자들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막 현혹할 때 보면 미치죠. 지금 오션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네들이 과거 창조 컨설팅 같은 그러니까 노조 대응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단순한 컨설팅을 해주는 이 노무법인 이런 데 말고 창조 컨설팅이라고 해서 변호사 1명, 노무사 1-2명, 전직 고위 노동자 활동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 노동자 출신 활동가 1-2명 이렇게 붙여서 4-5명이 팀을 짜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짜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2004년부터 2008년 그리고 이명박 때 되게 이렇게 횡행했던 요 팀들인데 몇 번 이 불법으로 법인 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름 바꿔서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걔네들이 그때 시세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한 사업장에 짜주면 부가세 4천 별도로 해가지고 4억씩 받았습니다. 우리 김문주 포항의 진망 DKC 창조 컨설팅 들어와서 컨설팅 받았던 업체들이고 DKC는 두 팀을 받아가지고 두 팀이 보고서를 내게 해가지고 크로스 체킹하면서 노조 파괴했던 8억 8천원입니다.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대구의 델파이, 상실브레이크 전부 창조 컨설팅이 들어와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짰던 오셔비치 투쟁에 저는 이 옛날 창조 컨설팅 이후에 노조 파괴 사냥꾼들이 들어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주된 투쟁 방법을 사용자가 써요. 막 호소문 이래가지고 벽보 붙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짓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글을 보면은 굉장히 선동적으로 호소를 깊게 막 그리고 거짓을 막 거짓 소스를 막 집어넣어서 누가 읽어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전을 치르고 있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본이나 막 어용노조 이런데 애들이 막 말로만 유창하게 막 사람들 혀로가고 이런데 우리는 그걸 대응도 잘 안 되고 이 조합원들에게 막 호소할 때 에이 저쪽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돌아버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나도 성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평소에 이제 우리 지부장님들은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연설할 때 왕왕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집회에서 누가 얘기하는 게 참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멋지게 이렇게 얘기 잘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의미의 선정과 선동의 의미, 고전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우리 선동해라 그럴 때 아지따라 뭐 이런 얘기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 있습니까? 아마 영어의 agitation을 일본식으로 아지 뭐 이렇게 아지 넣지 마라 뭐 이런 고요 여기서 파생된 말 아닌가 싶습니다. 선동이라는 것은 agitation이라고 이제 하고요. 선전은 프로파간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프로파간다를 선전이라고 둘 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됐다는데 어학 시간은 아니니까 어원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선전과 선동을 구분했을 때 과거에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했었습니다. 매체는 주로 선전은 글로, 선동은 말로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이렇다는 뜻 아닙니다. 지금 이렇다는 뜻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분류해서 선동은 주로 제2국장, 조직국장 이런 사람들이 훈련하게 하고 선전은 뭐 교육 선전 이래가지고 교선국장 뭐 아니면 선전국장 따로 둬서 이렇게 하게 해서 업무를 명확하게 분류를 했던 방식이 다 과거의 이런 분류법에 근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방식은 선전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선동은 말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것을 선동이라고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개하는 방식은 선전은 대단히 누가 봐도 천천히 읽어보면서 논리 정연하고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선동은 논리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요소라고 생각했던 감정에 호소하는 호소하는 방식은 아까 논리적이니까 당연히 이성적인 호소 이성에 호소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히 감성적인 이런 형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죠. 특징은 전문적 단순명기 이렇게 했는데 선전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적는 글 이런 데 내용이 포함되니까 조금 조사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통계도 인용하고 뭐 등등등의 이런 전문성이 좀 더 담보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작성되거나 준비되거나 선동은 말이다 보니까 막 길게 정확하게 막 이렇게 늘어뜨리기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단순명쾌하게 똑 떨어지게 뭐 이런 것들이 더 전달하기에 좋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레밍이 나오는데 이 스피치, 웅변 이런 학원에 가서 그런 걸 공부하는 전문가들한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동가를 꼽아라. 그러면 주로
레닌 아니면 아돌프 히틀러가 없어요. 히틀러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범이고 들어오십시오. 네. 네, 들었어요. 네. 우리 열쇠 좀 진료 때문에 아, 예, 열쇠 여기 하시겠죠. 최적 동지가 지금 방금 나왔는데요. 민들에서 아, 정기적으로 왔어. 예, 바이탈 체크 때문에. 열쇠는 다 볼로 가신다는 거예요. 네. 뭐 어디 있는가 보고 볼로 가는 게 어떻게 가느냐. 지금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요. 사다리 고 위에 못 올라가게 고기를 열쇠. 아, 야 이거 내가 지어주다. 실수 용지야 영상으로 보내. 크기도 없네. 보호소가 지금 가니까 일단 잠시 쉴 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지금 초반에는 출마를. 그 유분이 없어가지고 크기가 아 네네 이야, 해내네. 이게 클린 아니야? 제가 할것이 없이 제가 먹겠습니다. 너무 더러워지네요. 해가지고 지우기는 지하는데. 네, 대단해. 이야, 해내네. 확실히. 지금 드시지 이거는 역사 상식이긴 한데 그냥 한 토막. 히틀러와 괴벨스는 영혼의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예, 관계로 치면 우리나라처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자살을 했습니다. 가족들 다 죽이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그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대단히 연예인과 같은 기질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자기 생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자살이라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심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한편 이해가 되는 게 히틀러가 공산당 그 독일 공산당 나치당이죠. 자기들 부르는 방식으로는 그 전당대회 이럴 때 연설하는 걸 한번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독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격정적이고 아주 명연설가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국민 지지율이 거의 90%에 육박할 만큼 엄청나게 독일 전체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정치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제가 나중에 실시간 해볼게요. 네. 단순 그런 건 내가 좋아한다. 나와서 내가 있다고. 그 중에 레닌도 정말 명연설가로 많이들 이렇게 평가하고 레닌이 했던 그 명연설의 어떤 문구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합니다. 레닌은 선전을 인텔리지한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선동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이거는 현대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지금은 저렇게 하면 요거도 먹을 소리죠. 근데 저 시대에는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러시아 혁명 당시에 혁명을 선도했던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학자 내진 지식인층들이었어요. 그 볼셰비키. 그리고 그 볼셰비키가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노동대중입니다.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들은 글로 학습하고 이 일반 노동자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말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노조업무의 담당을 누가 하는지 보면은 선전 업무는 주로 선전 홍보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조직쟁이 쪽에 역할 맡은 사람은 또 선전을 하고 신체 부위에 빗대면은 머리, 이성, 논리 이렇게 해서 한다면
신체 부위, 가슴, 감성, 감정적 이렇게 구분을 해왔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 틀을 완전히 깨야 이 선동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굳이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 말을 잘하기 위해서 선동은 말이다라는 오해부터 없애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실습을 보고 직접 해보고 할 텐데요. 저는 요즘에 나오는 사국 광고들 광고 두 개를 보실 텐데 하나는 집 광고, 하나는 차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선동에 선전에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같이 토론을 좀 해보자. 일단 광고 두 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소리가 조금 이거 전체 스피커가 나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 보고 딱 받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롯데캐슬이 지금 현재 아파트 브랜드 중에 최고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급 브랜드 아파트죠. 이 말 속에 그러니까 몇 가지 영상 패턴을 보면 또 중년 신사가 나오고 그 신사가 롯데캐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보고 귀걸이를 하던 여성이 귀걸이를 떨어뜨리면서 어떤 느낌을 뭐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 뭐 부럽다 내지는 롯데캐슬 사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멘트가 쫙 걸립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걸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나도 롯데캐슬 살고 싶다,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롯데캐슬 사야지. 이러면 저 광고는 성공한 광고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뭐 주택을 상품화해서 이렇게 하는 이 안에 내용을 이거다가 아니라 바로 듣는 대상, 보는 대상, 전달받는 대상이 공감하게 하고 공감한 것을 같이 머리든 이성이든 아까 그 이분법적인 그 구분 방식이 아닌 머리든 이성이든 공감하게 하고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나가게 하거나 나가게 할 욕구를 만들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국민 여러분, 롯데캐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괜히 잔잔하고 근데 몇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사고 싶게 만들고 사게 행동하게 만드는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선동도 이렇게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광고긴 한데요.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 당신에 대해 그렇게 길게 얘기해야 합니까? 자기소개서 쭉 타이핑하다가 싹 사라지고 차가 나타났죠. 이게 뭐죠? 당신은 오늘을 말해줍니다. 럭셔리 그랜저. 보면 자기소개서 막 자기를 소개하는데 야 니가 뭐하는 사람이고 니가 뭘 잘하는지 그거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나? 니 차 못할지 비줘라 뭐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당신의 오늘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네가 굳이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네가 그래지 타는 보면 사람들 야 정말 성공했네 이리 여긴다 이 차 사면 된다. 럭셔리 그랜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복급 차량 중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겸비했고 가장 품이 있으며 이 차로 인해서 당신이 얼마나 빈약해질지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막 대단히 막 이 매체가 이렇게 대단히 제한적이고 정보도 제한적이고 통제될 당시에는 아까 앞에서 구분했던 것처럼 막 찌라시 만들어서 뿌리고 또 막 어디서는 기습적으로 막 해갖고 막 외치고 막 광장 같은 짓을 이런 시대 때 구분법에 우리는 기계적으로 여전히 그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매체는 수도 없이 발달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 OTT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집에 TV도 채널이 100몇십 개인데 거기다 넷플릭스에서 올라오는 매주 새로 올라온 영화 다 볼 새가 없어요. 너무나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사고는 과거에 매여 있다. 그래서 선전과 선동의 방식으로 구분짓는 그것이 아니라 영역을 어떻게 옮겨가고 어떻게 넘나들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공감하게 만드는 요소를 매체에서 가져올 건지, 영상에서 가져올 건지, 소품에서 가져올 건지, 그림에서 가져올 건지, 좋은 글귀에서 가져올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결국 그 사람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성공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그러한 여러 요소들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요즘은 너무나 많은 자극에 노출돼 있어서 웬만한 자극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오감을 충족시키는 자극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귀로만 만족시키는 명령서를 통해서 저들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행동하게 만들고 싶어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저분들을 선동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 말에 대한 오해를 좀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알버트 메러비안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요. 사회학자이기도 하면서 언어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언어학, 그러니까 어느 특정 나라 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이기도 한데요.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예를 들어서 우리 유동열 본부장님이 뭔가 의사소통했어요. 좀 커피 한잔 하러 가실래요? 그래서 그럽시다, 갑시다. 커피 마시러 가자는 저의 제안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소통이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도대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이냐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연구했는 결과에서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커피 한잔 먹읍시다. 그러죠? 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로 얘기하고 말로 대답해서 말로 소통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연구했는 바에 따르면 비중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7%의 이제 플러스에서 목소리의 음조, 억양, 크기 등이 38%를 형성하고 비언어적 태도가 55%에 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대로 한다면은 우리 의사 전달할 때 말이 차지하는 영역이 극도로 낮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실제로 체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7년도였는데요. 담병호 국회의원이 당시 이제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다음 이제 19대 총선에 준비하시겠다고 포항에 이제 내려오셔서 활동을 잠깐 하시다가 민주노동당이 깨지면서 이제 선거가 이제 출마가 무산됐는데 지역에 내려와서 한참 활동을 하실 때 포항시의 시각장애인 협회에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협회로 후원하는 시민들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카페 회원수가 한 2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카페 지기 하는 사람을 소개받게 돼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협회 소개시켜주고 또 의원님하고도 소개시켜주고 이러려고 이제 갔는데 가면서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국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자매결연처럼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는 그 시민들 모임 카페의 회장이 저한테 사무국장이 만나시면 일반 대화할 때처럼 이렇게 은유적인 말, 비유적인 말,
뭐 이렇게 이런 걸 좀 자자시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면 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별로 뭐 심각하지 않게 그냥 흘려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분하고 대화가 잘 됐어요. 그분이 약간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협회장님도 계신데 인사 한번 하고 가려면 그랬고 아이고 그러시면 고맙죠 하고 협회장님을 만나러 이렇게 복도로 가는데 복도에 가는 동안에 그 사무국장도 전맹이었거든요. 아예 이제 하나도 1%도 안 보이는 전맹이셨는데 협회장도 전맹이시고 근데 그분이 협회장 방으로 가는 동안에 저한테 협회장 만나거들랑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저기 비장애인들하고 좀 다르니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이 비유적인 말이나 뭐 이렇게 우회적인 말 돌려서 하는 말 이렇게 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카페 식기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러냐고 했더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친구다 그럴 때 막 장난치다 야이 새끼 하지 마라 하면서 에이씨 쥐뻑하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방금 이 얘기에 어떤 살기를 느끼십니까? 전혀 안 느끼잖아요. 우리가 살기를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 말을 할 때 이 새끼 죽여볼까라고 했지만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지 저 녀석이 나를 죽이려는 살해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느끼는 게 그 눈빛과 표정, 어투, 어감, 동작, 뭐 그 다음에 앞뒤에 장난쳐왔던 맥락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딱 머릿속으로 논리 이성적으로 아 이것은 살해 의도는 아니야 삐리삐리 뭐 이렇게 정리하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게 안 되신대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로 섬뜩한 어떤 그런 어떤 살해 의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이 가진 이 감각을 다르게 활용하는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그냥 듣고 끄덕끄덕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 그러네 라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처장님. 처장님. 회식 좀 해야지 뭐. 네, 처장님하고 우리 처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모험적으로 첫 번째 실습 같이 합니다. 오늘 어차피 실습해야 될 거 많습니다. 네. 자, 저희 해외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주로 어디 가보셨습니까? 뭐 중국 동남아 여기 때 중국이나 동남아. 네. 중국말 혹시 잘하십니까? 하나도 못 하죠. 하나도 못 하십니까? 네. 그러면 중국 가서 중국말 못 하시니까 밥도 쭉쭉 굶고 뭐 아무것도 못 사고 가이드를 자, 그러면 근데 실제로 가이드가 없어도 우리 나머지 분들도 해외에 가보면 그 나라 현지 말을 못해도 뭐 밥 사 먹고 어디 길 찾아가고 뭐 요새 뭐 구글 맵으로도 가고 뭐 서툴지만 뭐 이렇게 영어에서 물어서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유동열 본부장님이 중국 현지 상인이십니다. 자 이제 기념품을 사갖고 가야 돼요. 제가 그걸 사러 왔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관광 가시는 이제 관광객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동열 본부장님이 이제 정말 어려운 역을 맡으셨어요. 중국 상인역을 맡으셨어요. 자 이제 물건을 이제 흥정하든 뭐 얼마인지 확인하되 사야 됩니다. 이분은 영어를 전혀 못하세요. 중국에서만 사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물건 사기 실습 시작입니다. 가게에 있다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가게 들어갔다. 저 뒤에 인형을 하나 사면 좋겠네. 그 있는 그대로 할게요. 실제로 시뮬레이션 지금 그 상황에 딱 실제로 뭐 여기 가면 뭐 붙어 있어요. 얘 가게 얘가 그래가 항상 인식은 있는 대로 주면 안 된다. 일단 무조건 우리 철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얼마인겨? 얼마 주면 돼요? 얼마 주면 되노? 얼마 주면 되냐고? 돈 이거 얼마 주면 되냐고? 이거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1,000원이네. 그럼 이거 반 50%. 안 돼? 한국말로만 하고 아니. 와 난리네. 돈 캐시 돈. 에이 이거 반이면 돼. 반. 하프 뭐라? 그럼 보자 얘들아. 이 크단 말이잖아. 작은 거.
반. 이거 아니고 이거 머니 마크 됐다. 이런 식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저랑 같이 여행 갔던 약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동남아에서 이제 수영장을 찾으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리조트 안내도를 들고 수영장을 가르치면서 here 약사인데 그 정도일 줄은 here 하더니 그분이 전혀 못 알아듣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완전 빵 터졌던 얘기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딱 느낌이 뭐 이렇게 처장님이 우리말 하셨지만 저분이 실제로 중국 상인이셔도 얼마인지를 물으시고 반 깎아달라는 의미고 느낌이 왔었잖아요, 그죠? 아마 실제 현지 갔으면 그렇게 반값 주고 사는데 성공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저걸 사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딱 누르면 I love you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 걸 보고 사왔는데 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누르면 고장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인형에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자가 있으니 반품해달라 라는 요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분은 영어를 전혀 못하시고 한국말도 못하십니다. 자 이제 전화합니다. 딸레레레레레 전화 받아주시죠. 전화 통화돼. 헤이 여보세요니 헤이. 중국말로 회의가 아니잖아. 아니 헤이 하면은 누가 헤이 샤샤다 중국말 여보세요 영어만 가르쳐줘 있어. 중국말로 여보세요 몰라요. 정말 여보세요. 몰라요. 전화입니다. 지금 전화. 네. 액션 샷은 머니 하퍼 이건 뭐야 들어. 그때 대화했지. 머니 하퍼 그냥 뭐하는 그냥 버려. 머니 하퍼 네, 막. 머니 하퍼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래네. 자, 여러분 확인 좀 되나요? 의사 전달에 있어서 말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밖에 소통 안 되는 실습에서 그 나라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런 소통이 안 되잖아요. 희영아. 이게 당연히 들으면 이해되지만 실습해보면 이건 간단하게 느껴지는 아주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말로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큰 오해다. 이거를 확실하게 깰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걸 우리 자본들께 어떻게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지를 더 말 아닌 요소들을 더 고민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있잖아요. 더 고민하잖아요. 말을 더 건강하게 주거나 말을 더 풍부하게 주거나 말의 진정성에 힘을 더 실어주는 요소로 다시 피드백됩니다. 언어에 차지하는 비중으로부터의 어떤 이 오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저는 말에 대한 오해를 말에 대한 비중을 제대로 알므로써 해결하자. 그러면 일단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준비를 쭉 해 들어갈 텐데 준비를 해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요거는 요 분의 얘기는 얘기하다가 또 다시 이따가 또 뒤에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할 텐데요. 일단 준비할 때 어떤 형태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전국 노동자 대회 때 경북본부는 따로 결의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산별 대표자 중에 유준호 본부장님 산별 대표에서 발언 하나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시간은 8분 주어졌습니다 라고 8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가급적 우리가 이제 전체 진행을 해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 8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8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5분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5분이 주어졌는데 막상 그날 가보니까 본부장님 오늘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오늘 전체 발언자들 2분으로 좀 발언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자, 8분일 때 내가 하려던 얘기를 6분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6분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2분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2분에 할 수 있었던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주시면 뭘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8분의 발언을 통해서 무엇을 대중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줄였을 때 그럼 구호로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실제 상황은 그 쟁점이 여러 개의 꼭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줄이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줄여서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메시지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대중 앞에 설 일이 있을 때 또는 뭘 연설을 하거나 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이 발표를 왜 하고 정말 시간이 촉박해서 10초 안에 정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말 그게 메시지다. 그거부터 정하고 나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근데 8분 동안 뭔 얘기를 하지 해가지고 8분을 채울 것들로 쭉 짜들어가면 굉장히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고민하세요. 작년에 제가 현대해철 6번 교육을 들어가고 근무조에 따라서 현대 IMC 6번 교육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한 10년 전에도 전체 조합원 교육을 들어갔는데 10년 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현대해철 항상 그런 식이에요. 2시간 교육을 부탁해요. 좀 있으면 전화 와요. 저 1시간 반으로 좀 교육 시간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1시간 반에 또 며칠 있으면 또 전화 와요. 저 인천에서 지부장이 오기로 해가지고 그 인천 지부장하고 인천 상황 공유 좀 하기 위해서 시간 좀 줄이면 1시간 좀 줄여주면 예, 그럽시다. 또 지회장 발표 뭐 해야 되는데 40분을 좀 줄여주면 그럽시다. 그래서 10년 전에 교육할 때 30분으로 2시간 교육 요청 받을 때 30분으로 줄여달라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만약 우리가 그냥 활동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우리 돈 받고 출강 나가는 강사 같으면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 안 지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뭘 교육할 건지 뭘 얘기할 건지에 운동적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을 30분에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시간이 정 안 돼서 10분 만에 얘기할 거면 그 내용을 더 압축해서 더 핵심만 추려가지고 10분에 얘기할 수도 있어야죠. 그거를 줄여서 구호 하나로 외쳐라면 구호 하나로도 외칠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핵심 뼈대다. 뼈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시간 2분 처음에 내가 주어졌는데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앞에 여자들이 빵꾸 나서 본부장님 시간 5분 정도 좀 해서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러면 그 뼈대를 더 설명하기 위한 예시, 사례, 그 다음에 어떤 통계 이런 것들이 더 살이 붙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글을 준비해 가실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를 먼저 세워놓고 주변부를 이 살과 이런 걸 붙여나가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로 시작을 할 것인가? 도입이죠. 이 페다고지 앤드라고지 그러니까 교수법에 보면요. 막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 이래가지고 나같이 박수 3번 이러면 짝짝짝 요런 아주 단순한 행동에 의외로 대중들이 굉장히 잘 따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따릅니다. 반대로 말해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성향상, 기질상 그럴 겁니다. 유럽 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다 같이 박수 3번 이러면 선생님 많으십니까? 이런 항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합주기가 됩시다 하고 왜 말을 못하게 하시죠? 이런 질문을 받을지도 몰라요. 문화의 차이가 인정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전제주의, 전체주의에 순응하는 것이 굉장히 피 속에 끈적하게 녹아있어요. 수십 년 일제시대가 수십 년 군부 독재가 수십 년 비민주의 사회가 그것을 굉장히 우리한테 그런 어떤 이 일체성을 내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잖아요. 교육할 때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 같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늦지 않고 당당당당 시작한다고요. 당당당 시작한다고. 아주 안 좋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로 시작해서 관심을 유발할 거냐? 시끌 하다가 딱 귀기울을 만들 거냐?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대공장일수록 잘 안 되거든요. 시끌 막 내가 막 자기들끼리 막 하고 심지어 뒤로 돌아 앉아가 두 곡이 앉아가 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한다고 가는데 대화는 또 게임하고 그럴 때 뭐 이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하다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건강박수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서 막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자 교육시간에 건강박수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자 손을 이거 평소에 이렇게 박수 안 쳐보셨죠?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려가지고 손끝을 탁탁탁탁 한번 부딪혀 봅시다. 저 뒤는 웅성웅성 이런 게임하고 뭐 해도 몇 사람이 따라해요. 탁탁탁탁탁탁탁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 손끝에 여기를 자극해 주면은 시신경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밤에 야근하고 이럴 때 눈 막 피우라고 할 때 눈 막 피우고 이럴 때 눈 피우는 것보다 전혀 서러운 것 같지만 탁탁탁탁 이렇게 쳐주면은 이게 시신경 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디 좋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게임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약간 내려놓고 그 다음 건강박수 하면서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이 손바닥의 도톰한 부분을 꾹꾹꾹꾹 누르듯이 이렇게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3분이 다 따라오고 있어요. 다 떨어져요. 이거 어디 좋게요? 하면 이제 저 뒤에 이제 뒤로 돌아앉아서 저 게임 못하는 사람도 이거 어디 좋게요? 하면 어디 좋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요. 이거는 이제 여기 누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얹히고 채하고 이렇게 소화기 계통 이쪽으로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 같이 손등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혈액순환. 이거 세게 때리면 아프거든요. 이 혈관들이 많아가지고 혈관이 자극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이제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철강공단에 다 이렇게 남자들만 있고 있다 보니까 인간들이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다음은 저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알려줘야 합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밖으로 꺾어보기 시작하고 여기 정맥을 또 때려요. 이러면 이제 손팔매도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싹 이렇게 전체가 다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자, 이 모든 건강박수를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손바닥 전체를 힘을 쫙 펴가지고 아주 손 열렬하게 크게 박수 치는 거. 다 같이 더 빨리 아이고 이렇게 박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왜 고민할까요? 우리는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회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줄 세우고 통제하고 입 다물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이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흥미를 갖게 할까? 뭘로 관심사를 촉발해서 동참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각 지부의 지부장님들이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합원들을 대하실 때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합원들도 아마 더 크게 공감하면서 저분이 저런 고민하시니까 난 저분 존경하네 정말 좋아가 바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좀 꾸준히 녹여진다면 아마 대중들은 대단히 영악해서 그런 우리 리더들의 진심을 반드시 알아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못 알아주더라도 우리는 그런 운동적인 건강한 활동에 건강 고민을 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재, 요거는 뒤에 가서 연동해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이해는 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타이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감하고 있냐는 뜻입니다. 교육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할 때, 연설을 할 때 보면요. 지금 이거는 좀 안 좋은 사례인데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는 김영훈 위원장 있잖아요. 이분이 민주총위원장 할 때는 항상 전방 상향 한 30도 정도를 보고 연설을 했어요.
이게 이번에 약간 트라우마였어요. 대중하고 눈을 못 맞추겠대 자기는. 그런 고민을 항상 토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 공포증이 사람 눈을 보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잖아요. 적어주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하늘 보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안 좋은 예시죠. 이 아이 컨택은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특히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앞에서 연설을 하는 분들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다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하는 초점을 딱 던졌을 때 그 사람은 졸라고 잘 버텨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얘기에서 짜릿한 전율이 아니라 그 집중이 내한테 딱 된다는 걸로 굉장히 어떤 근데 그 교감은 상대가 청중이 먼저 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분의 2는 게임하고 있고 3분의 1은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교감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내한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가? 다들 청중이 이거를 계속 체킹해야 돼요. 그럼 그게 사람의 집중력은 실제 수업 시간 적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단위입니다. 50분 동안 하나에 계속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집중되다가 텐션이 이완되다가 집중되다가 텐션이 이완되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완된 타이밍에 보면 눈이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관심사가 뭔지. 요즘 다시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공공의 이메진 동지하고 누가 칠질럿 이런 그런 거 미면의 족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스타크래프트를 배워보긴 했는데 배웠던 이유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안 하면 대학 안 되니까. 프로토스가 뭔지 테란이 뭔지 모르면 아예 대학 안 되니까.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열풍이 불 때 사람들이 만나면 다 아이유 얘기하고 박보검 얘기하는데 나는 안 봤으면 대화에 못 끼잖아요. 이런 자본들이 요즘 가장 핫하게 주되게 갖고 있는 관심사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화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는 그런 트렌드를 대화에 또는 내 연설의 어떤 소재로 삼는 이런 것도 매우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준비를 한다면요. 청중의 상태는 마지막 이 연설 기법 얘기할 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요거 청중의 상태를 고려하기 전에 한 두어 가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긴장하지 말자와 짧게 하자와 호흡법 요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어쨌든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에서 벗어났다면 그래도 말을 좀 잘 할 수 있는 준비로 다시 돌아가서 말하기 스킬 얘기할 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긴장하지 말자 해서 신체적 증상의 극복 요령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요거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교재에 적혀 있는 글들이에요. 오래된. 예, 오래됐죠. 쭉 읽어보면요. 편안한 자세로 앉은 다음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신체의 내부분의 긴장감을 차례로 풀 것. 손과 팔, 얼굴과 목, 몸뚱이, 다리와 발. 이걸 만약에 우리 공무원노조 경북 본부 전조합원 결의대회에 본부장이 발언하셔야 되는데 살짝 긴장되는데 그럼 자리에 앉아서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혼자 다들 집회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손과 팔, 얼굴과 목 이거 안 되겠죠. 매우 비현실적인. 근데 이 87년도의 교재에 나오는 이 내용이 공공의, 금속의, 건설산업연맹의 교재에 다 이게 똑같이 인용이 있어요. 자, 이걸로는 안 된다. 일단 긴장을 극복하는 방법.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좀 소개하는 이유는요. 긴장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신체적으로 긴장이 오기도 합니다. 긴장을 과하게 하면 막 손 같은 말초신경이 피 안 통하는데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도 저 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긴장하면 쪽팔리는 상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 막 염소 목소리 막 나고 떨려가지고 이러면 이제 진짜 막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에 쌓여요. 그 간부는 다시는 막 대중 앞에 안 서려고 그러고. 그래서 긴장을 왜 하는지 알면 그 극복하기 좀 쉬우라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긴장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100% 과학적입니다. 제가 의사
통해서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맞습니까라는 것을 제가 검증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방어기제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게 정확하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신문기사나 과거에 이런 사건 보신 적 없습니까? 불이 난 화재 현장에 평상시에는 뭐 하나도 뭐 모니터하기도 들기 힘들 것 같은 아주 막 이렇게 왜소한 뭐 여성이 냉장고를 2개 짊어지고 막 뛰쳐나오는 이런 것들 과거에 신문에 막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이 언론 보도된 중에 아이가 차 밑에 깔렸어요. 본인 아이가 차 밑에 깔렸는데 여성인데 엄마가 가가지고 이거를 들어서 아이 뭐 나오라고 이게 신문에 TV에 나온 적도 있어요. 방송에 나온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분의 완력으로 절대로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둔 2개의 언론 보도가 나온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지구인들 사이에 슈퍼 초히어로들이 숨어 사는 걸까요? 근데 우연히 그분 집에 불이 나고 우연히 그분 아이가 차에 깔리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뭐냐면 방어기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시 시대에 적합한 방어기제 호르몬입니다. 원시 시대 때 인류는 사냥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냥을 하기에 적합한 강한 부리, 강한 발톱, 뛰어난 근력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더 사용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동물을 상대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야 동물하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신체 변화가 뭐냐면 심장이 일단 엄청 빨리 뜁니다. 콩탁, 콩탁, 콩탁 이렇게 뛰는 게 콩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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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탁 이렇게 막 뛰어요. 펌프질을 더 빨리 해주는 거죠. 피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그 피를 더 많이 빨리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뛴다면 혈관을 어떻게 되느냐? 수축시켜요. 그래서 혈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큰 관을 통과하는 것보다 작은 관을 통과해야 압이 높아져서 빠르게 흐르겠죠. 피를 빠르게 보내줘요. 그래서 대흉근, 대둔근, 대완근 이런 큰 근육에 힘을 보내줘서 동물들하고 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근육에 피를 보내주려면 말초신경으로 피가 잘 안 가겠죠.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를 확 증가시킵니다. 왜? 동물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피가 빨리 멎어야 되니까 혈소판 수치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소판 수치를 확 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피는 심장은 빨리 뛰어서 펌프질을 빨리 하고 혈관은 좁아져서 피는 빠르게 흐르는데 끈적한 피가 빨리 흐르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로 오면요. 우리는 지금 매머드하고 싸울 일도 없고 뭐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싸울 일도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작용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 손끝, 발끝 이런 데로는 피가 안 가니까 큰 근육으로만 피가 가니까 손이 저리거나 손에 땀이 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초신경 계통에서 변화들이 먼저 생기고 피를 빨리 뿜어줘야 되니까 우리 긴장하면은 가슴이 빨리 뛰잖아요. 신경이 빨리 뛰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런 어떤 상황일 때뿐만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겪다 보면은 피가 끈적해지고 빨리 흐르니까 우리 몸속에 약해진 혈관 부위가 있다면 터지기도 쉽고 끈적하니까 현대인들 기름진 거 많이 먹고 하니까 그 끈적한 걸 더 끈적하게 만들어서 피가 경화되게 만드는 이런 현대 질병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다. 무대에 서야 되고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이 공포심이 내가 동물과 싸울 수도 있다라는 내 신체의 위기로 인식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렇게 발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은 이제 힘을 쓰면 자기 본래 힘 이상의 힘을 씁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보다 대회 때 더 큰 기록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이유가 꼭 어떤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그렇게 더 분비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해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하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손발이 땀나고 막 초조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여기 자세히 사실을 읽어보면요. 고전 속에도 답이 있어요. 여기 87년도에서부터 있는 이거를 보면은 그냥 이것만 읽으면 저 지폐하다 저 새끼만 저 뭐하는 시고 이상한데 읽어보면 전부 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리고 호흡을 하는 이런 것들로 다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도 좋지만 제가 김정환 동지 요거 제가 파일도 다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런 방법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설을 하실 때나 대중 앞에 서야 될 때 긴장될 때도 유용한데 시험 치는 아이들 뭐 태권도 승산 시험 보는 막 긴장 많이 했다 뭐 품새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쫄아가지고 막 덜덜 떨고 있다 이럴 때도 추천해 주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사냥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인류가 과거에 사냥을 왜 했죠? 먹으려고 했잖아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사냥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동물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수가지 힘을 쓰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됐잖아요. 우리 몸에 그 사냥이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위험한 걸 아니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반대급부 방어 체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먹어내지고 아이고 배부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이렇게 막 사람이 이완되도록 하는 거니까 언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겠습니까? 음식물을 섭취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찌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렙틴을 본능적으로 찾다 보니까 렙틴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살이 쪽쪽 빠지겠죠. 실제 그런 류의 실험들 엄청 많습니다. 양쪽에 볼모트 쥐를 놓고 한쪽 쥐는 평안하게 그냥 놔두고 한쪽 쥐는 꼬치에서 계속 찌르면 이 쥐가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해법 정말 극도로 긴장될 때 뇌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어금니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 효과는요. 혀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내가 무슨 음식을 씹고 있다라고 딱 인식 딱 그렇게 연기를 하듯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연구가 뭐하는 시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수치심을 속으로만 잠시 삼키시고 한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조금만 해주시면요. 내가 속습니다. 속아서 음식을 섭취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이완시킵니다. 그런 도움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뭐 딱딱딱 하는 요거는 그냥 어떤 좋은 어떤 그 스킬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걸 뭐 음식 씹듯이 그렇게 하셔도 더 좋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알아두시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왜 분비되는지 요걸 기억하시면은 이걸 극복하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하다. 그리고 집회하기 전에 발언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음식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자유시간 같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하나 넣어놓고 있다가 뭐 이게 집회 시작하기 전에 막 긴장되고 이렇게 서서히 긴장되고 이럴 때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느긋하게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거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거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쉴까요? 예. 이분 누구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저 그림탄 외형만 보고도 누군지 아시겠죠? 자, 요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스피치 계통, 스피치 학원에 가서 가장 명면서로 꼽는 아까 선동가는 레닌,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꼽는다면 가장 연설문으로 꼽는 게 바로 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게티스버그는 햄버거의 이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명입니다. 네. 뉴저지주의 지명 이름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요, 저 휴전선 부근이거나 아니면 요 칠곡 다부동 인근,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가장 막바지까지 격전지였던 지역입니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십시오. 요 링컨의 게티스버그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있고요. 링컨이 게티스버그 링컨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버지니아 주지사의 연설문도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읽어보려면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버지니아 주지사는 2시간 동안 연설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한번 과거에 그 문장도 이렇게 좀 한번 넣어서 선동 교육 때 같이 소개를 할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 번역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서도 구어체, 문어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어체 중심에 그리고 번역하면 엄청나게 어렵고 화려한 문장들입니다. 근데 전 세계 인류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버지니아 주지사의 그 화려하고 엄청 수려한 연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 문제. 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다들 기억하고 이 연설을 세계 최고의 명연설로 꼽는 지금도 실습 누가 되시겠나요? 남편 동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도 네, 장난이었습니다. 재밌죠. 설마 제가 이 잔인한 짓을 시키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제가 영어로 읽으면 힘들잖아요. 한글로 이제 바꿔온 건데요. 우리 초식에 다 있죠. 우리 폰에 저기 스톱워치 다 되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이걸 정독해서 아니면 우리 남정 동지께서 정독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분들은 시간을 내주시는 겁니다. 네. 자, 글씨 잘 보이시나요? 앞으로 나갔어요. 자, 똑같은 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 포즈로. 일단 연산에 올랐어요. 네. 자, 스타워치 준비해 주시고요. 과연 이게 세계에서 최고로 꼽는 명연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설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다들 이 부분만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을 위한 이것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이 연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연설 전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치 준비하셨죠? 시작. 여든하고도 일곱 회전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채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같이 태어나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나라들이 오래도록 버틸 수가 있는가 시험 받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거대한 격전지가 되었던 싸움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일부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바치고자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마땅하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선정하거나 봉헌하거나 진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싸운 죽은 혹은 살아남은 용사들이 이미 이 땅을 진정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더 이상 보탤 수도 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은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사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이에게 남겨진 말은 오히려 이곳에서 싸운 이들이 오래도록 고결하게 추진해온 끝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명예로이 죽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톱. 예. 몇 분 정도 나오나요? 2분 20초.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문장이 좀 어렵죠? 저건 문화의 차이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이제 말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그 문화의 차이라서 그대로 직역해가 번역해 놓으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읽기도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읽기도 어렵고 해서 천천히 읽으셨고 정독해서 읽었는데 2분 20초예요. 우리가 집회할 때 대표자들 발언을 몇 분 정도 하는지를 대충 보면요, 김태형 본부장님이 발언하실 때 보면은 좀 큰 집회, 또 뭐 큰 어떤 뭐 제약 없이 프리하게 두면은 12에서 13분 정도 연설을 보통 하십니다. 길죠. 아래 민주당 앞에서 가갖고 이제 그 이런 거 과거에 했던 약속 잘 지켜라 그러면서 막 우리 보면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신명훈 지부장이 저한테 계속 야 뜨거운데 짧게 해래, 뜨거운데 짧게 해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2분 40초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6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느낌상. 고가에 몇 분 했는데 녹음해 놓으셨어요? 제가 웬만한 집회 가면 김태형 본부장하고 수석이 거를 제가 다 녹음해 놓지. 굳이 진짜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분 안 넣는다. 우리는 청중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그럼 됐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했던 이 연설이 말은 수려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직역 번역을 해서 이게 어순이나 이런 어떤 표현 방식이 우리랑 좀 달라서 막 되게 수려한 문장이 어떤 어려운 문장이 그런 것 같지만 이거는 되게 그 수려한 글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워낙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이걸 또 잘 알아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평이하면서 그 의미를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면서 이 시간이 2분 20초밖에, 그것도 아주 정독했을 때 2분 20초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중 앞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이야기를 준비하는가에 대한 저는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집회 때 어디서 발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시간이 부여되는 것도 보지만은 이렇게 짜놓고 요거는 얼마 정도, 요거는 얼마 정도 했을 때 한 3분, 4분 정도면 제일 적당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 집회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실습을 해볼 때는 길다고 좋은 글 아니다, 길다고 좋은 연설 아니다. 이거 전체를 읽는데 2분 20초. 그래서 이따 우리 실습할 때는 2분에서 3분을 초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짧아도 또 필요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2분보다 짧지 않고 3분을 넘기지 않고 해서 이따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뒷부분에는 호흡법인데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55분입니다. 3시 5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